통합사회 예시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러죠. A씨는 예금, 주식, 채권 가운데 하나랍니다. 자, 평가요소 A씨 일반적 특징이다. 서술형 문항을 보면 1번 C와 구별되는 A 특징입니다. 2번 C와 구별되는 B의 특징, 3번 A와 구별되는 C의 특징. 자, 구별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은 예금, 주식, 채권 이와 같은 금융상품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답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지식 또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이 문제 풀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서술형 문항 1을 보면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번 예금자 보호 적용을 받는다. 3번 블랭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금자 보호 대상 yes 그러면 예금이죠. no 그러면 이 시계 가운데 투자금융상품 주식과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론적 접근이죠. 그러면 이 같은 분류 구분에 따라 서술형 문항 1, 2, 3을 본다면 2번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판단 기준이었으니까. 그래서 2를 예금으로 두는 거죠. 자, 세계 금융상품 가운데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죠. 그리고 3이 채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을 A로 두고 2, B, 3, C 이렇게 두면 되겠죠. 선택지 진수를 보겠습니다. 1번 A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하여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이것은 적금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예시 금융상품에는 적금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2번 일반적으로 A는 C보다 안정성이 높다. 자, A는 주식이고 C는 채권입니다. 자, 주식과 채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안전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품 가격의 변동성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자, 주식의 변동성은 이렇게 나타나고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안전하냐? 변동성이 적은 것이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주식이 채권보다 안정성이 높다 그러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B는 A보다 수익성이 높다. 자, B는 예금이죠. 그리고 A는 주식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주식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기대 가지고 과감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 B 예금, A 주식보다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거꾸로 말하면 주식이 예금보다 수익성이 낮다라면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많이 뛰어들지 않겠죠. 그래서 3번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수익성이 높은지 낮은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B와 C는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B는 예금이고 C는 채권입니다.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점에 대한 이해죠. 정기예금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습니다. 채권에도 이자가 붙죠. 그래서 옳은 진술이죠. 5번 가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특징이 들어간다면 기억은
1점이다.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서술형 문항 진술을 보세요. C와 구별되는 A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넣었죠. A와 구별되는 C 특징, 그래서 채권을 넣습니다. 자, 여기 구별된다라는 표현의 뜻은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자, 그런데 주식과 채권, 금융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식도 투자이고 채권도 투자인데, 주식에 투자하면 주주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고 채권 투자는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경영 참여가 가능하죠. 주주총회 때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자, 즉 대부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죠. 이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을 따진다면 주식은 크게 나타나고 채권은 작게 나타나죠. 방금 여기서 했습니다. 자, 투자 수익 관련해서 주식을 매매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채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시세 차익은 구별되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을 넣으면 틀린 진술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2, 3번 진술에 대한 별도 설명이죠. 2번 일반적으로 주식은 채권보다 안정성이 높다. 이 안전성 판단 기준은 가격 변동성이죠. 주식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채권 가격 변동성 파고는 잔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식이 위험하고 채권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번 일반적으로 예금은 주식보다 수익성이 높다. 만약에 예금이 주식보다 수익성이 높으면 주식에 투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수가 예금하는 사람들 수보다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금은 주식보다 수익성이 낮을까?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 한국은행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만화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투자 시 고려사항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안전성이고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식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고 있죠. 주식 투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손해도 볼 수 있다. 즉 위험도도 높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그 얘기죠. 자, 금융상품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논할 때는 대개 이 산점도를 활용합니다.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산점도에서 주식은 여기점에 해당된다고 하죠.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 수익을 크게 기대한다면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점도 제목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도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선택지 진술로 이와 같이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자, 실제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캐셋이라는 경제이해력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 금융상품 A, B, C, D 모두 우열이 없다. 선상의 상품은 우열, 열등 가리기 힘듭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2번 가로축의 위험을
표준 편차로 나타내기도 한다. 분산과 표준 편차 이 값으로 이염도를 표시합니다. 맞습니다. 3번 이 그래프는 이연과 수익의 상충관계를 나타낸다. 자, 여기서 상충관계는 영어로 쓰면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는 둘 모두를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상충관계일까 아니면 비례관계일까 이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봐서는 분명하게 비례관계를 보여주는데 3번 진술은 상충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 틀려야 합니다. 4번 이 그림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관계로 불리는 그래프다. 맞습니다. 5번 직선보다 위에 있는 F 그러면 이것이죠. 직선 위에 있는 금융상품보다 1등하다. 자, F와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B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B는 위험도가 높으면서 F보다 수익은 낮습니다. 반대로 F는 B보다 위험도가 낮으면서 수익은 크게 주고 있죠. 그러면 5번 틀렸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5개 가운데 답을 골라야 하는데 답이 2개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5번이고 3번도 틀린 진술이 아니라 맞는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자, 한국은행 책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은 수익과 위험 이들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가 아니고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한국은행 설명을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충관계란 표현을 쓰고 있죠. 반비례 관계니까 상충관계입니다. 상충관계를 영어로 표시하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것은 둘 모두는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라 또는 하나를 포기하라는 얘기죠. 자, 수익과 위험의 관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투자, 원금에 대한 집착이 아주 높습니다. 원금 손실을 보지 않고 큰 수익을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선택지 3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주식보다 수익성이 높다 그러면 틀렸다고 말하죠. 주식이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식이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을까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진 파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것을 제시했지요. 이것은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를 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 이상의 초과 이윤을 거둘 수 없다. 자, 유진 파머 설명 다시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는 가설이랍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이 표현 그리고 교과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 이 표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대표하는 상품이 정기예금이죠.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 네가 제 아무리 주식 투자 선수라고 할지라도 정기예금이 주는 기대 수익 이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번 예금과
주식의 수익성 관계에서 어느 것이 높다, 낮다 단정할 수 있느냐? 없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12번 문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금융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수익성에 대한 서로의 관계입니다. 안정성 판단 기준은 가격 변동성이죠. 그리고 수익성을 논할 때는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그 관계를 살피는데 이 표시는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충관계라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기도 해야 되죠.